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4차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4차시를 진행하면서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기를 바랬는데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다음 기회 때는 꼭 온라인 공간이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고 수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3차 시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의 제목은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해. 어떤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준비한 4차 시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간단한 실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요.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도 엔진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엔진이 있는지 또 어떤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육각 포스트잇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엔진과 나쁜 엔진을 구분하고 정리정돈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키워나가야 될 것은 키워나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 브레이크를 어떻게 장착하는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만 살짝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시에서 4차 시에서 함께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되새기고 마음에 깊숙이 한번 모아보는 그런 마무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워크북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북을 펼치시면 4차 시 마음의 브레이크가 필요해 뒤에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네, 네모난 빈 플라스틱 용기가 놓여 있고 옆에 다양한 재료들이 4가지 종류의 굵기도 다르고 입자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4가지 종류의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쌀도 보이고 탁구공도 보이고 감자, 완두콩 등이 있는데요. 이 4가지 품목을 동시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다 넣어서 어떻게 하면 이 플라스틱 용기를 가득 채울까 하는 것이 오늘의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워크북에 1번 가장 먼저 무엇을 넣고 싶은지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기록해 주시고 나는 왜 이 순서대로 넣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한 줄 문장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행해 주십시오. 선생님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걸 공개해 드릴까요? 네,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넣었을까? 네, 가장 먼저 감자를 넣습니다. 두 번째, 탁구공. 그럼 이제 순서 알겠죠? 세 번째가 쌀일까요? 완두콩일까요? 네, 완두콩, 쌀의 순서로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넣었냐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감자를 넣고 나니까 사이사이에 빈 틈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득 채워진 것 같지만 틈새 공간이 있었고 그 빈 틈새에 감자보다 입자가 약간 작은 조그마한 탁구공을 넣고 감자 탁구공 넣으니까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가느다란 완두콩도 넣고 마지막으로 그 틈새 사이에 쌀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로 먼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쌀부터 집어넣으면 쌀이 편편히 자리 잡으면 나머지 재료들은 위에 붕붕 떠서 이렇게 이동하면 다 쏟아지고 말 겁니다. 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실험일까요? 네모난 플라스틱 용기는 여기 강연을 하고 있는 제 마음과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그릇 안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자질구레하고 별로 값어치 없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을 담다 보면 꼭 필요한 것,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사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방 안에 소중한 것들을 가득가득 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의미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야지 마음의 그릇도 정돈하고 분류해보고 분석해보고 청소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안에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몇 캐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지 발견하셨나요? 한 어린 소년이 아주 조숙한 소년이었나 봅니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보람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돌멩이 둘을 주면서 첫 번째, 어디 가서 팔고 오라 그랬죠? 네, 시장.
번째는 네, 박물관. 세 번째는 보석품 감별상. 그런데 똑같은 돌멩이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값어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2달러짜리가 20만 달러로 급부상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면에 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원석 자체도 값어치 있는 보석이지만 어떻게 가공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인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인드를 가꾸고 관리하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건강한 마인드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마인드를 기르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내 마음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브레이크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빨간 스포츠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카가 쌩쌩쌩 달리다가 낭떠러지 앞에 그만 달려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스포츠카에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곤두박질 치고 스포츠카는 다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도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스포츠카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극적으로 멈추고 다시 되돌려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빨간 스포츠카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브레이크 장치가 잘 작동이 되는 사람은 이런 위험한 일들 앞에서 섣부른 결정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런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동차가 나온 김에 자동차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 남학생들 중에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고 때로는 공학도나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자동차 이야기 잠깐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내부 구조를 한번 열어본 적 있나요? 앞에 본닛을 열어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얽히고 설킨 부속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동차 부속품 뭐가 있죠? 선생님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동력장치인 엔진과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그 위에도 타이어, 안전벨트, 좌석, 또 약간 그 옵션 기능들, 다양한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선생님이 언급한 브레이크와 엔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뭘까요? 벌써 눈치차릴 학생들이 있네요. 바로 엔진과 브레이크의 성능 비교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성능이 브레이크의 성능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앞서간다. 그럼 그 자동차는 1번 안전하기 때문에 출시해도 된다. 2번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공장으로 되돌려 보내서 수리해야 된다. 1번, 2번 중에 정답은 맞습니다. 2번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엔진이 우수해야지 자동차가 빨리 달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요.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도 중요하지만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힘인 브레이크 장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심장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천, 엔진이 없거나 망가지면 자동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멈추게 하고. 그래서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자동차 제품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를 설명할까요? 자동차에도 엔진과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안에도 엔진과 같은 기능이 있고 브레이크와 같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엔진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바로 엔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욕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되는 것을 욕구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도 욕구가 있고 마음에도 욕구가 있는데요.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욕구가 우리를 이끌고 가서 행동하게 합니다. 마치 엔진이 자동차를 막 달려가게 하는 것처럼 욕구가 사람에게서는 엔진이 되어서 사람을 끌고 가는 추진력이 됩니다. 아, 여기 보니까 선생님도 배가 고프네요. 기름진 족발이 있네요. 담백하고 또 이 사람은 수천 달러를 돈방석 위에 앉았나 봅니다. 또 이 사람 아우 졸려. 이게 다 사람의 욕구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먹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면 당장 내 음식을 먹으러 가겠죠. 또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면 학생들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벌릴 겁니다. 또 자고 싶으면 공부도 그만하고 좀 자야 되겠다. 이게 다 이런 욕구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구는 정의를 내리자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몸에도 욕구가 있고 마음에도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뒤에는 물음표 2개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욕구를 2종류로 구분짓는다면요. 몸의 욕구와 마음의 욕구로도 나눌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구가 2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욕구도 있고 나쁜 욕구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눈치 차렸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좋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키워나가고 나쁜 것은 자제하거나 꺾거나 이제 그만 버려야 되겠죠? 네,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봅시다. 해골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날씬해지고 싶다는 욕구 하나가 마음에 쓱 찾아왔는데 고의로 구토하고 그래서 위장병이 걸리고 나중에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이 걸린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욕구가 있는데요.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선생님하고 3차 시에 걸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할 건지 금방 알아차리고 정답을 맞추는 걸 보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선생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자동차의 엔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4글자? 네?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욕구만 있었으면 안 되고 욕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욕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런 사람은 죽은 시체와 방불합니다. 또 식물인간처럼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지나친 욕구로 인해서 꿈의 방해꾼처럼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구분짓고 내가 나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좋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인 바로 자제력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제력이 없으면요. 자동차 아까 빨간 스포츠카 봤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무한 질주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제력이 없으면 우선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주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욕구만 있고 자제하는 힘이 없으면 마치
뭐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요? 맞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구를 자제할 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자제하는 이런 훈련은 성인이 돼서 에이 어른 돼서 하면 되지만 난 아직 어린데 뭐 아직 괜찮아. No,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제하는 훈련들, 하고 싶은 것도 참아보고 하기 싫은 것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보고 남이 불편하다 하면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을 키워야지 어른이 돼서도 안전하게 자제력 브레이크를 장착한 채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 여린 가지와 같다 그럽니다. 가지가 여릴 때는 잘 휘어집니다. 하지만 단단한 가지, 이미 굳어진 가지들은 가지를 꺾으려고 하면 툭 부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습득할 때 어렸을 때 배우면 빨리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처럼 자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1학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자제력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기 싫은 것도 꺾어보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보는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쑥쑥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자제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몰래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학생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마음도 한번 꺾어봐야 되겠다. 이런 욕구도 한번 자제해봐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학기 수업을 아주 잘 경청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무슨 브레이크? 네, 자제력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제력 브레이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벌집 모양이 무슨 도형과 비슷합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네, 정답은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각 포스트잇 기법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 엔진들을 한번 조사해 볼 건데요. 육각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내 마음속 생각을 하나하나 적어보고 생각을 나누어보고 분류해보는 기법입니다. 마음에 청소부가 있고 마음에 소독제를 뿌리고 있고 마음을 진단하고 있네요. 이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학생들의 마음을 먼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나왔을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조금 후에 공개를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인데 선생님 너무 쏙쏙들이 잘 알아. 에이 창피해. 마음을 찍힌 것 같아. 이런 학생들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엔진을 조사하니까 너무 많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공개해 드릴까요? 이 친구는 몸의 욕구가 강한가 봅니다. 수면력. 하루 종일 실컷 잠만 자고 싶어요. 잠이 부족한 친구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로 좋은 엔진이 있나요?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또 어떤 친구들은 비폭력대화법을 배우고 나서 좋은 엔진이 생겨났습니다. 내 말투를 고쳐야 되겠다. 또 어떤 친구는 어제 수레바퀴 기법을 통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나 봅니다. 오늘은 핸드폰 그만해야지. 오늘 과제는 다 끝내야지. 또 어떤 친구는 용돈 관리에 대해서 썼네요. 용돈을 아껴 써야지. 그런데 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PC방 가서 실컷 게임했으면 이거 뭐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선생님이 하나하나 물어보고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이제 이렇게 난무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요. 이 생각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 마음 안에 버려야 될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속 키워나가야 될 것은 관리하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한번 선생님이 분류한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마음을 분류해 보니까 선생님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버려야 될 엔진은 어떤 게 있을까? 귀찮아. 요즘 귀차니즘. 만사가 귀찮아. 싫어. 귀찮아. 짜증나.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자고 싶어. 학생인데 잠만 자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은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또 공부하는 시간, 또 친구들과 쉬는 시간 이런 거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PC방 가서 실컷 게임했으면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되고 그래야 될 엔진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키워나가야 될 엔진 어떤 게 있을까? 오,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 집중해서 듣는데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겠다. 또 학원 안 빼먹고 가야지. 야, 이 친구 너무 좋습니다. 비폭력 대화법 제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작은 말투부터 고쳐야 되겠다. 네, 용돈을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제력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자제력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될 필요성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머릿속은 알겠는데 생활 속엔 잘 안 돼요.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몇몇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자제력 브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지 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신 후에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담은 뚝배기가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곧 넘칠락 말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음식물이 넘쳐서 주변도 엉망진창이 되고 가스불도 꺼질 것 같습니다. 그때 숟가락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바글바글 끓듯 뚝배기가 딱 멈췄었네요. 선생님, 백종원의 요리 시간도 아닌데 웬 뚝배기가 등장했냐고요? 마음의 브레이크와 뚝배기. 선생님은 가끔 연관 없는 것을 내세우는 이상한 점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글바글 뚝배기는 여러분 마음 안에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열정, 꿈, 욕망, 여러분 마음 안에 엔진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 안에 좋은 엔진도 있지만 무슨 엔진이 있다고요? 네, 나쁜 마음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와 엔진을 스스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줄 숟가락과 같은 주변 어른들, 멘토, 선배, 선생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고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혜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는 홀로 골똘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고가 필요하고 자제력 브레이크도 혼자서 안 되지만 주변에 연결시키면 좋은 자제력 브레이크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각 포스트잇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엔진도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마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4차 시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는 여러분 워크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기도구를 들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시에는 어떤 걸 학습했죠? 네, 소중한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마음의 밭은 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루비츠의 이야기와 상황의 힘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키워나가야 될지를 함께 학습해 봤고요. 2교시에는 가물가물? 아니에요. 다 알겠다고요. 네,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서 말에도 놀라운 힘이 있다. 살리는 말을 쓸 건가, 죽이는 말을 쓸 건가, 담화고보로 이야기. 3차 시에는 지난 시간에 네, 무시무시한 표범과 야생마를 통해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해뒀을 경우에, 길들였을 경우에 차이를 통해서 수레바퀴 기법으로 여러분의 마인드 지수도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네, 마음의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 와, 많은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 배웠는데요. 그러나 배운 것들을 그냥 알았어, 이거 배웠어,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접목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뵙지만 다음 기회에 꼭 학교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고 저희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시에 걸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꼭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